8월 20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는 의외로 선취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김효정 기사가 선행을 가가지고 한 바퀴 잡아돌리는 경주도 있었고, 또 추입이 통하는 경주도 되었고요. 주로 빠르기가 6이기 때문에 약간 무거운 주로였습니다. 분석한 대로 맞아 떨어졌고요. 토요경마에서 박수홍이가 일단은 추천경주, 서울경주 3개의 추천경주를 가져갔죠. 승부경주를 가져갔는데 3개 중에 2개를 적중하고 왔습니다. 일단 5경주 때 3번마 돌배에 4번마 유니콘 히트 주력 막권으로 때려들면서 쌍승식 25.3배 요 적중을 만들어 들었고요. 9경주 때에 인기마로 팔린 인기 1위와 2위로 팔리는 위너블록하고 더킨저스티스 이런 마필들 인기 1위, 2위를 삭제하면서 이번에 매직 그레이스의 7번화 캡틴 브라보 푸드칸 기수가 완전히 칼을 갈고 나오고 있다. 2번 7번에 맞건 14.6배짜리 적중을 했고요. 또 제주경마도 현장 추천경주로 가져가면서 한 개 딱 추천경주로 가져갔는데 현재 추천경주에서 적중을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몇 개 더 적중을 했는데 일단 승부경주에서 적중이 나왔다는 거 4개를 해가지고 3개를 적중했다는 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요경마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경주도 또이또이하게 잘 만들어서 박수홍 최선의 결과, 좋은 결과, 토요일보다 더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세마들의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복귀의 내용이 따있는 마필은 4번마 장군바람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되고 지난번에 선취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로 판단됩니다. 워낙에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더 좋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활동적인 기대치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KT의 자마인데 4천만원짜리 마필입니다. 외곽이 11번마 더플레이어 이 마필도 괜찮습니다. 둘 다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는데 일단 1200m 2세마 11번 게이트는 상당히 불리하잖아요. 오늘 토요경마 1경주에서 11번 게이트에 출전했던 마필들 깨졌잖아요. 인기마로 외곽 게이트의 2세 마필들은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4번과 11번이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 노리는 마필은요. 제가 한번 승부경주를 한번 가져가 볼 생각도 있는 마필입니다. 현장 컨디션까지 체크하면서 정리하겠는데 3번마 플라잉 클로우가 되겠습니다. 이를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좀 덜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요. 이게 지금 이 7월 14일 날 주행검사를 하고 그때 모습을 보면 강하게 추진해가지고 선행식으로 갔거든요. 근데 거의 최선의 말몰이였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3착을 했던 포르투나라는 마필 자체가 지난번에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것도 여유롭게요. 외곽 게이트에서 11번에 뛰었는데. 근데 이거 3번 게이트에서 플라잉 글로우가 어떻게 전개를 하냐가 문제인데 7번마 모쿠슈라라는 마필하고 외곽이 11번마 더플레이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이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들은 아닙니다. 김용건 기수가 어떻게 탑니까? 정말 강하게 밀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기수입니다. 이번 경주 편성에서 3번마 플라잉 글로우는 제가 봐서 무조건 선행 찬스를 맞았어요. 레이스 전개도 잘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고 무리한 전개 속에도 상당히 살아남았거든요. 장구의 변화도 왔다는 거죠. 계란형 큰고리 제갈, 망사 눈가면까지 망상가면까지 신청한 만큼 3번화 플라잉 글로우를 한번 강하게 임팩트 있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 보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번화 라운 스프린터도 기본기가 있는 마필이잖아요. 따라가는 전개 해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모래를 맞아봤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에서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합니다. 일단은 7번하고 11번이 쏘는 경주지만은 저는 3번마 플라잉 글로우가 충분히 선행도 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3번만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이탄 삭스라는 마필이 센 말이잖아요. 이 마필하고 지금 병합 쪽이라는데 엄청나게 잘 갑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말 자체가 완전히 지금 좀 뒤집어져 있는 상태라고 봤는데요. 중속에서 밀고 가면은 그냥 제가 봐서는 3번이 선행이에요. 이 정도의 모습이면은 굳이 아낄 이유가 없잖아요. 망아지고 지금 이제 9월 달부터는 2세마 경주가 한 주에 2개뿐이 없어요. 한 주에 2개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강하게 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 꼭 3번을 놓고 한번
강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놓고요.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스텔스바 추입이 가장 좋은 마필입니다. 마지막 길 라스트에 올라오면 1번이 있는데 일단 1번 게이트가 약간의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필은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모래를 맞으면 종통으로 맞으니까 전혀 못 올라오더라고요. 모래를 맞았을 때 웬만큼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조금씩 그대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모래를 정통으로 맞으니까 그냥 주춤거리면서 아예 바닥에 있었어요. 추입은 좋지만 이게 추입 타임의 문제입니다. 안쪽 1번 게이트가 독이 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외곽의 9번마 행복요한 같은 경우는 직전 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번의 모습이 최선입니다. 약간의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약간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7번마 피닉스 글로리 같은 거는 피닉스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편성에서 선행 찬스를 맞았습니다. 4번마 내길의 캡틴이 스타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이 외곽에만 붙으면 되는 경기 편성이고요. 자, 여기 안정적인 마필은 4번마 붉은 폭풍이 되겠습니다. 얘를 놓고 때리겠습니다. 일단 12주의 공백은 있는데 이 마필의 단점은 뭐냐면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문성혁이가 지난번에 타는 걸 보면은 알고 왼쪽 채찍을 들고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복귀를 좀 잘한 것 같아요. 12주의 공백은 있지만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없었던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포 조교를 하고 나와. 그리고 마필의 단점,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왼쪽 채찍을 들고 탄다. 문성혁이가 치고 올라올 수 있다. 4번마 붉은 폭풍을 축으로 놓고 공략합니다. 여기는 후차코너는 안쪽에 일단 스텔스박, 그 다음에 7번마 페닉스 클래스, 여기에 외곽에 있는 9번마 행복요왕까지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기마 안에서 끝날 수 경기에 있는 편성입니다. 일단 4번을 붉은 폭풍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인기마 안에서 일단 끝날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가장 지금 11번 제타마스터하고 5번마 사바나 찰리 요 마필들이 일단 인기마로 팔립니다. 일단 5번마 사바나 찰리 같은 경우는 혈통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요것도 왼쪽 채찍을 정말 잘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김용건 기수 자체가 이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 엄청나게 잘 차잖아요. 요것도 그냥 왼쪽 채찍을 때려가면서 그냥 강하게 밀면 돼요. 강하게 무조건 밀어야 돼. 근데 이것도 약간 조교의 느낌은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제타바이스한테 마스터한테 7마신을 졌거든요. 약간은 불안한 부분이 있어. 11번마 제타마스터 같은 경우는 1400m 지난번에 최범현 기수가 타고 선입 외곽에 붙었습니다. 이번에도 딱 그 선입 외곽에 붙을 수 있는 찬스라고 판단돼요. 11번도 제타마스터도요. 모래를 안 맞으면서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했죠. 근데 괜찮아요. 근데 제가 여기 보는 마필은 7번마 원스피어가 되겠습니다. 얘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만에 지금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조 문병규 조교사는 워낙에 말의 능력을 끄집어내고 조교의 강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탔을 때의 복귀의 내용을 보고 다시 출전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여기 1번 게이트에서 이현종 기수가 그냥 안쪽에 쳐박고 있으면서 전개 자체가 전혀 풀리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 거리 자체가 1400m예요. 추입은 7번마 원스피어가 가장 좋아요. 이 레이스에서. 기본적인 순발력은 떨어지지만 가장 좋다는 거죠. 근데 이 레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안쪽에 2번마 더피어 이글 요것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외곽에서 11번마 제타마스터가 뜨는 거죠. 그러면 3코너 중반부터는 이 레이스 자체가 뭉치는 레이스가 되는 거죠. 뭉치는 레이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오는 마술은 추임마예요. 다비드 기수는 농땡이 기질을 잘 잡고 타는 기수잖아요. 그냥 외곽에서 무빙을 뜨면 돼요.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한 마필이에요. 7번마 원스피어 요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번마 제타마스터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여기서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외곽에서 무빙을 떠서 자리 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1번마 제타마스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7번의 막권에다가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꼭 부탁드리고요. 방송 꼭 좋은 결과, 토요경마에서 좋은 결과 승부처에서 만들어 드릴 만큼 일요경마도 꼭 승부처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번 4경주 예상이 들어갑니다. 일단 이 레이스가 3번마 퍼플월드가 기본적으로 순발력으로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경주 선행을 가기에는 조금은 어려워 보이고요. 5번마 강풍마가 되겠습니다. 강풍마. 요거는 이제 마필 자체가 후두 수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약간 쌕쌕거리는 약간 호흡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약간 부진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이 후두 수술을 하고 나서 호흡이 많이 좋아졌어요. 어느 때보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마지막 추입도 되는 거고 5번마 강풍마가 마지막에 추입으로 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레이스 자체가 2번마 레이스 태풍, 7번마 행복한 몸마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가는 마필이잖아요. 5번마 강풍마는 일단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7번마 행복한 몸막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무리한 전개 속에서 무너졌던 마필이죠. 송재철이가 이런 마필들 갖고 선행을 갑니다. 선행하는 의지는 좋지만 그냥 자기가 자기 스타일대로 탔죠. 따라가는 전개도 되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엄청나게 밀고 가면서 선행으로 가면서 그냥 개박살이 났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오수철 기수가 1km 감량이점으로 타고 있고요. 상태 좋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굳이 안쪽에 1번마 청계기상 김옥성 기수가 쏘고 갈 겁니다. 요거 가지고 4일의 정지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임균이가 타고 선이 외곽에 탔어요. 근데 얘도 막상 선행을 가니까 펜스 전개를 했는데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쏘고 가는 거죠. 그러면 7번은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번이 쏘고 2번이 쏩니다. 그러면은 그 대회에 따라가는 게 7번마 행복한 몸막이에요. 토요경마에서 오수철 기수가 전혀 흐름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요경마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7번마 행복한 몸막을 가장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번마 강풍마 호흡기 후두 수술을 하고 좋아지고 있는 만큼 7번마 행복한 몸막과 5번마 강풍마 요거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3번도 뭐 이번에 조교 자체가 조금 떨어진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제가 이제 주중 방송부터 말씀드렸던 마필이 4번마 소아라 투투입니다. 워낙에 잘 만들었다. 잘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뭐, 저 상태는 여전히 짱짱합니다. 레이스 전개도 잘 풀어갈 수 있는 박태종 기수고요. 진짜 뭐, 제가 이제 승부처에서, 토요경마 승부처에서 구경주에서 위너블을 아예 삭제했는데, 야, 요게 마지막에 매직 그레이스를 딸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고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소아라 투투는 일단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보는 마필은 4번에 한 방을 때릴 겁니다. 놓고 때릴 충막감은 1번마 대박스타가 되겠습니다. 얘를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4주의 공백이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휴양 공백이 있는 마필들 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1번마 대박스타를 노리는 이유는 뭐냐면 용근이가 지금 11번 게이트에도 주행검사 때 약 추진하고 끌고 가려는 힘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꼭 잡고서 정구간에 잡고서 합격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동화가 직접 일요일부터 조교를 시작했습니다. 요거 지금 이제 마필 자체가 엄청나게 잘 뛰어요. 그리고 이 마필 자체가 경매가 올드 패션데 4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소아라 투투가 쏘고 안쪽에 1번마 대박삭스가 붙고, 그러니까 이동화 기수의 단점이 뭐냐면 약간 우라가 있어요. 어떤 말들은 기가 막히게 타주는데 어떤 말들은 또 약간 느슨하게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1번마 대박삭스는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레이스 흐름 자체가. 여기에 8번마 퍼플링크, 뭐 안토니오 기수기 때문에 굳이 뭐 따라가는 정리 할 이유가 없잖아요. 좀 더 시정철 기수보다 직전 경기보다 좀 더 앞선에 들 겁니다. 지난번에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지막 추입을 했는데 끝걸음 자체가 14초 2에요.
근데 안토니오 기수기 때문에 좀 더 앞선에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 이번 5경주는 1번마 대박삭스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마 소아라 투투, 8번마 퍼플링크, 요렇게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박수봉의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됩니다. 자, 일단 뭐 3번마 제이모션이 인기마로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팔리겠죠. 하지만 여기 2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요. 뭐 선취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선행도 갔다, 취입도 했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마필인데 2주 만에 빨리 출전한다는 건 마리 상태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8번마 히든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정말 뭐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했는데 이 마필도 보면은 모래를 좀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래를 약간 요리조리 좀 잘 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히든블레이드, 8번마 히든블레이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필도 결정력 자체가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닙니다. 최대한 앞선에 붙어야 되는 부분인데 3번마 제이모션하고 8번이 바로 따라 붙을 거예요. 근데 1600m의 8번 게이트 외곽을 좀 크게 돌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요거 8번마 히든블레이드 일단은 가져는 가겠습니다. 3번하고 8번에 맞고. 근데 여기에 붙여서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려고 합니다. 오, 짱짱하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뭐 기본적인 순발력도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스타트가 완전히 보강이 됐어요. 3번, 8번보다 더 빨리 붙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상태가 최상의 컨디션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제가 봐서는 인기도에서 좀 살짝 밀려있는데 6위, 7위, 8위권까지 약간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3번하고 8번 인기마, 최근 경마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인기마들이 손잡고 들어오는 경주는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노려볼 수 있는 경주인 만큼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1경주도 뭐 4번마 나이나라, 11번마 프리오사, 이 마필 두 마필이 팔립니다. 기본적으로 뭐 둘 다 상태 여전히 짱짱한 모습이고요. 뭐 전개적으로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11번마 프리오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박송이가 놓고 때려드렸잖아요. 프리오사의 매니에이스 이거 한 방을 때려드리면서 막 쳐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 프리오사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드렸어요. 예전에 임다빈 기수가 타고 완전히 개판을 타면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다. 그리고 누나 스테이스에 출전했고 그 다음에 7월 23일 경주 때는 이동화 기수가 정말 안쪽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타줬단 마필이잖아요. 그때의 활동적인 기대치를 보고 들어가는 거고 4번마 나이나라 같은 경우는 3코너 중반에서 이제 무빙을 떠야 됩니다. 무빙을 떠야 되는데 이 마필도 이제 57의 부담량 요게 약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배당후 노리는 마필은요 6번마 로열 함성이 되겠습니다. 약간 마필 자체가 연타가 없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입상하고 한 번 깨지고 이런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연타로 또 입상하고 이런 마필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 두 번의 경주에서 아예 깨졌던 마필인데요. 장추열 기수의 취입력이면 여기서 해볼만 합니다. 최근 박태중 기수하고 신영철 기수하고 약간 취입탕을 잡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를 보시면 알겠지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1700m인데 선행마라는 게 2번하고 11번 뿐이 없어요. 근데 2번하고 11번이 원사이드하게 선행 가는 마필이냐? 또 그렇게 선행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역으로 4번도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그러면 6번만 로열 함성이 54.5 내려올 만큼 일단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의 경주 편성이면 6번을 노려볼만 합니다. 전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번만 로열 함성 요것도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편성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4번하고 11번이 대끼리 맞권이기 때문에 공략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면 부담량도 내려왔고 상태 좋아진 6번마 로열 함성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박송의 두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승부 경주인데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이제 승급전에 맞아있는 7번마 슈원과 11번 용암보스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죠. 7번마 슈원은 지난번에 선입 외곽에 붙으면서 끈끈한 걸음걸이를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적정거리가 1700m, 1800m까지는 일단 소화해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부담량도 의외로 많이 내려왔고요. 상태도 지난번만큼의 상태는 됩니다. 여기에 편성 자체가 4번마 퀸즈2하고 안쪽에 있는 3번 온포인트 이런 마필들이 선행형 마필인데 7번마 슈원도 스타트가 그렇게 늦은 마필 자체가 아니에요. 워낙에 7번이 혈통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실버 용암보스도 지난번에 뛰는 거 모습을 보니까는 빨리 붙었습니다. 지난번에 중속에서 의외로 유승환 기수가 적극적으로 붙었어요. 그때 강경우 조교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말 자체가 약간 농땡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4코너 돌기 전까지 앞선에 붙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승환 기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타줬던 마필이죠.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6번은 럭키월드는 1800m가 적정거리의 마필입니다. 지난번 2000m 경주에서 무너지는 모습이었지만 상태는 여전히 짱짱하고요. 뭐 괜찮습니다. 추입으로 1800m는 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6번 4번마 퀸즈2는 일단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보고 들어갈게요. 상태는 이상이 없지만은 공백이 있다는 거는 관절염으로 요게 치료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제가 봐서는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맥심 방어 맞고만 들어가고요. 복병마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체중이 계속 빠졌던 마필인데 이번에 체중도 많이 보강하고 있고요. 상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외로 이번 경주는 10배당 이상이 형성되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박송이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임팩트 있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주가 아닙니다. 이번 경주 편성 자체를 너무 잘 만났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7번마 영혼 파이터가 출주 취소됐잖아요. 7번이 딱 취소되는 순간 와 이거는 정말 찬스다. 1200m 찬스 맞은 마필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 경주를 제가 마지막 승부처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번 영혼 파이터가 꽤 나왔다 보니까 딱 그 편성이에요. 자, 일단은 제가 보는 마필은 안쪽에 1번마 걸작선이 되겠습니다. 요거 지금 국내산 5등급 경주에 입상에 성공하고 혼합 4등급 경주에 출전하고 지난번에 경기도지사배에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와, 경기도지사배. 근데 이번에 마이너스 4kg 2점입니다. 1300m에 앞선에 붙으면서 이혁이가 근속으로 끌어놨던 마필이죠. 근데 지금 두 번의 경주는 바닥을 쳤는데 51이에요. 마필 자체가 올드 패션들이 자마인데 앞말 자체가 500kg가 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김태희 기수하고 관리사가 조교를 하는데 상태는 어느 때보다 좋아졌습니다. 요거 이제 팔리지 않는 마필입니다. 2번마 나올 영웅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선행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21주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부담량도 올라갔고 여기에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에요. 경합을 이루어줄 수밖에 없는 경주죠. 2번 더 불안한 부분이고 3번마 액돈 질주도 중속에서 적극적으로 좀 물어붙여야 되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7번이 없어졌기 때문에 3번마 액돈 질주도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4번마 토어스카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자리 산정을 안 하고 무빙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죠. 마지막에 추입은 되는 마필입니다. 4번마 토어스카이는 일단 보고 들어갈 겁니다. 얘는 지난번에 유승환 기수가 너무나 잘못 탔어요. 그러니까 8번 게이트에서 유승환 기수가 정지를 먹지 않으려고 보다 보니까 외곽으로 이렇게 돌아버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무너졌어요. 분명 이 마필은 따라가도 추입이 되는 마필입니다. 막판에 한 발은 가장 4번이 가장 좋아요. 6번 한강국수 같은 경우는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외곽으로 무빙을 떼야 됩니다. 지난번에 출발이 약간 방해, 샌드위치 되면서 맥없이 무너졌던 마필이잖아요.
근데 무조건 머리를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해요. 여기 2번만 나올 영웅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이역기수가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자리고요. 8번만 세명날에는 지난번에 의외로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세명에 딱 붙으면서 세명날에도 딱 붙으면서 해결을 했고요. 이번에 뭐 7번이 없어졌기 때문에 8번도 지난번에 13초 3에 스타트면 여기서는 선행도 갈 수 있는 상태예요. 요거까지 보고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1번, 4번, 6번, 8번, 1번, 4번, 6번, 8번, 요 4마리 갖고 한번 경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좀 복병권에 밀어있는 마필, 요거 한번 강하게 때리겠고요. 상태 좋아져 있는 만큼 박송이가 한번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완벽하게 한번 풀어 드릴게요. 자, 일단 1400m이기 때문에 일단 안쪽에 2번마 컴플리트 엔젤이 무조건 선행식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지난번에 모습을 보니까 중속에서 마필 자체가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안 되는 마필입니다. 무조건 밀고는 가야 돼요. 근데 이번 경주 7번마 페이네스 이렇게 김주호 기수가 이 마필이 있기 때문에 2번, 7번 이런 마필들이 약간 앞선에서 약간 경합을 이루어질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 컴플리트 엔젤 같은 경우 지난번에 조교 자체가 엄청나게 좋았는데 중간에 못 따라갔어요. 다시 이제 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센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3번마 스탈렛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암보스 쇼원 상당히 좀 강한 마필들과 뛰었던 마필입니다. 이 이동화 기수가 선행으로 전개하는 자체까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라스트에 다리 바꾸를 못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왼쪽 채찍을 들고 타는 건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뭔가가 의심스러운 라스트의 행동들이 보였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뭐 선행식으로 가지는 못했지만은 2번 옆에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전력은 돼요. 무조건 밀고 또 갈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1700m에서 2코너까지 경합을 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1700m에서 1400m를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은 3번이 바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거리를 200m를 줄였기 때문에 충분히 한 발을 쓸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마필이랍니다. 4번마 금빛마 제가 말씀드렸던 마필이죠. 요거는 이제 제가 두 번의 경주에서 6월 18일 경주 때는 금빛마를 놓고 때리면서 콩코드 퍼스트를 보지 못하면서 적중을 실패했고 7월 23일 경주 때는 제가 금빛마를 놓고 때리면 영영삭수에다 한 방을 때리면서 15점 인명을 맞춰드렸던 마필입니다. 얘는 전형적인 추입형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문세영이 타는 거 보니까 정말 추입 타이밍을 알고 타더라고요. 이 말 추입 마필 같은 경우는 라스트에 쓰는 힘의 구간이 300m냐 400m냐 450m냐 요거에 따라서 추입 타이밍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세영 기수가 이 마필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추입 타이밍을. 워낙에 뭐 9천만 원짜리 고가인 마필이고 여기 레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냥 스타트 때부터 붙잡고 있을 겁니다. 스타트 때부터 붙잡고 있다가 꾹 잡고 있다가 라스트에 한 발만 딱 넘으면 돼요. 요거만 잘하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경주는 4번, 6번, 4번, 3번, 4번, 3번에 요거 한 방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만 매직아워도 지난번에 편자가 빠졌던 마필이거든요. 편자가 빠져버렸어요. 편자가 빠지면서 완전히 맥없이 무너지면서 종호이 쪽 의사가 이제 안토니오 기술을 불러다가 기승을 했습니다.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빨리 붙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현장에서 일단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기마 3마리 안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자, 여기까지 10개의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승부 경주만큼은 박송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드리겠고요. 좋은 결과 만들도록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안전하게 귀가하시고요. 박송 현장에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